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 그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가 적의 칼날에만 쓰러진 비극적인 전사였다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의 거대한 파도 속에는 그를 끝없이 괴롭혔던 또 다른 적, 바로 내부의 배신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승리라는 영광 뒤에 가려진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고뇌와 그를 옥죄었던 정치적 갈등의 실체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닌 어떤 의미에서 고독한 영웅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임진왜란의 기나긴 전란 속에서 조선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죠. 특히 1597년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그야말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단 한 번의 패배로 160척이 넘던 함선은 불과 12척으로 줄어들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때 파직되어 백의종군이라는 참담한 처지에 놓였던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수 군 통제사로 임명됩니다. 허름한 백의종군복 차림으로 폐허가 된 수군 본영에 발걸음을 옮기던 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텅 비어버린 조선 수군의 본영은 마치 그의 마음속 절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단 12척의 배와 뿔뿔이 흩어진 병사들, 그리고 전쟁에 지쳐 고통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며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그것은 잠시뿐, 폐허가 된 전장은 여전히 그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다시 조선 수군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장군은 고작 12척의 배를 이끌고 수많은 외적의 함대를 막아내야만 했죠.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습니다. 이렇듯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괴롭히던 그림자는 이미 깊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정은 여전히 당파 싸움과 서로에 대한 견제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헌신적인 노력을 시기하거나 오해하는 시선들이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영웅으로 추앙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의 공을 깎아내리려 했고 심지어는 모함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과 견제는 그에게 전쟁 자체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진 채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어두운 그림자와도 싸워야 하는 고독한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일기인 난중일기 속에서도 이런 고뇌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데도 조정 대신들은 서로를 헐뜯기에 바쁘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구절들은 당시 그의 심정이 얼마나 비장하고 고독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오직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허물어진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고군분투했습니다.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모으고 파손된 배를 수리하고 새로운 전술을 훈련시키며 말이죠. 그의 굳건한 의지와 불굴의 정신이야말로 당시 조선 수군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마지막 결전의 서막이었습니다. 1598년 예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은 철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적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결심하게 됩니다. 바로 노량해전이었죠. 그에게는 단순히 왜군을 쫓아내는 것을 넘어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할 결정적인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결연한 의지 속에서도 명나라 수군과의 연합작전은 또 다른 복잡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제독 진린과의 미묘한 신경전과 작전상의 이견들은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을 겁니다. 과연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지막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난관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결국 마지막 결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1598년 음력 11월 18일 밤에 장막이 드리운 노량 앞바다는 고요한 듯
비장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조선과 명나라 연합수군은 물러서는 왜군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질린 제독과의 미묘한 신경전 속에서도 오직 조국과 백성의 안위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이 운명적인 밤을 준비했을 겁니다. 마침내 새벽이 동터오기 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노량해 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연합수군의 맹렬한 공격은 도망치려는 왜군을 사방에서 에워쌌고 순식간에 노량 앞바다는 거대한 불꽃과 굉음으로 뒤덮인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변하고 말았죠. 수많은 함선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부서지고 화포와 총통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으며 타오르는 불길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처절한 싸움이었을 겁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은 선두에 서서 직접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험천만한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숨쉬며 전열을 가다듬었죠. 그의 굳건한 존재감은 병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고 압도적인 기세로 예군을 몰아붙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바다의 신이라도 된 듯 그의 지휘 아래 연합군은 끈질기게 왜군의 퇴로를 차단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도망갈 곳을 잃은 왜군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여신이 조선과 명나라 연합수군을 향해 미소 짓는 듯 보였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절정으로 치닫던 와중 적진에서 날아온 한 발의 총탄이 이순신 장군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나라와 백성, 그리고 이 전투의 승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쓰러지는 장군을 부축한 그의 아들 이회와 조카 이완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침착하게 그의 마지막 명령을 받들어야 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짧고도 강렬한 유언은 그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고 이 전투의 승리를 간절히 바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신의 죽음조차도 전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바치려는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병사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장군을 보며 비통함을 금치 못했지만 그의 명에 따라 슬픔을 삼키고 더욱 맹렬하게 전투에 임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한 영웅의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조선 수군에게는 승리를 향한 더욱 강력한 동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의 아들과 조카는 장군의 시신을 방패로 가린 채 싸움을 이어갔고 그의 죽음은 철저히 은폐되며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격렬하고 비극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그를 향한 내부의 시선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오직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시기하고 오해했던 이들의 그림자는 그의 마지막 싸움까지도 따라왔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적군의 총탄뿐만 아니라 자신을 끝없이 옥죄었던 내부의 불신과 싸우다 쓰러진 것은 아닐까요? 그의 고독한 영웅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잡한 인간적인 갈등 속에서 빛났습니다. 노량의 전은 그렇게 한 영웅의 비극적인 희생 위에서 승리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바다 위에서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 갔지만 그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가장 큰 슬픔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희생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그의 마지막 명령은 단순한 지시를 넘어 조국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충정과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을 담은 영원한 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격렬하고 비극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그를 향한 내부의 시선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오직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시기하고 오해했던 이들의 그림자는 그의 마지막 싸움까지도 따라왔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적군의 총탄뿐만 아니라 자신을 끝없이 옥죄었던 내부의 불신과 싸우다 쓰러진 것은 아닐까요? 그의 고독한 영웅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잡한 인간적인 갈등 속에서 빛났습니다. 노량의 전은 그렇게 한 영웅의 비극적인 희생 위에서 승리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바다 위에서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 갔지만 그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가장 큰 슬픔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희생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그의 마지막 명령은 단순한 지시를 넘어
조국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충정과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을 담은 영원한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곧바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장의 혼란 속에서 그의 아들과 조카,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병사들은 장군의 서거를 철저히 감췄죠. 이는 적에게 사기를 내주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 겪었던 고독한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는 비극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의 죽음이 알려졌다면 그를 시기하고 견제했던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쩌면 이 비극적인 은폐는 단순한 전술적 판단을 넘어 그를 둘러싼 복잡한 인간관계와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노량해전의 승리는 그렇게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희생 위에 피어났습니다. 불타는 바다 위에서 마침내 일본군은 패퇴했고 7년간의 기나긴 전란은 막을 내렸죠. 그러나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그의 죽음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깊은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 비로소 그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조선 팔도는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옥죄는 내부의 적들과 맞서 싸우면서도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었으니까요. 전란이 끝난 후 이순신 장군의 사후평가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를 끝까지 믿고 따랐던 이들은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렸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시기하고 모함했던 이들의 그림자 또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일부 대신들은 여전히 그의 공적을 축소하려 들었고 때로는 불필요한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은 진실을 밝히는 법입니다. 백성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그의 위대한 영웅담과 후대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적 증거들은 그의 업적이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은폐되었던 과정, 그리고 승리 뒤에 가려졌던 진실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한 개인이 감당해야 할 고독한 책임감은 어디까지일까요? 또한 배신이라는 그림자가 어떻게 공동체의 운명을 위협하고 영웅의 삶마저 흔들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는 단순히 외적을 물리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불신과 오해, 그리고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조국을 지켜낸 한 인간의 숭고한 희생이었으니까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영웅담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리더십과 희생, 그리고 내부 갈등의 문제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죠. 진정한 리더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하며 배신이라는 그림자가 어떻게 공동체의 운명을 위협하는지를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성찰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한 영웅의 모든 것을 바친 숭고한 희생이었음을 강조하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의 죽음이 남긴 질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대한 영웅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의 고독한 싸움과 숭고한 희생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도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그를 둘러싼 인간적인 갈등과 시대적 한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산과 그 정신은 과연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진정한 리더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